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책상 위의 노트북, 그리고 거실의 가전제품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사치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신형 노트북 가격이 전작 대비 폭등하며 300만원 선을 가뿐히 넘어섰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이건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닙니다.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AI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며 발생하는 가격 도미노 인상의 서막입니다. 0.1초의 연산 속도를 다투는 AI 기업들이 반도체를 싹쓸이하면서 정작 우리가 써야 할 일반 메모리는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왜 내 월급만 빼고 모든 가전제품 가격이 미친듯이 오르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경제적 약탈 시스템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영원히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반도체 전쟁의 추악한 진실을 바로 공개합니다. 반도체 제조사들은 더 이상 박리담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초고수익에 미쳐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싸들고 고대역 폭 메모리, 즉 HBM을 요구하자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모든 생산 라인을 HBM으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노트북, 스마트폰, 세탁기에 들어가는 범용 D램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D램 가격은 불과 1년 만에 7배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로 폭등했습니다. 기업들은 웃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울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고마진 상품에만 집중하는 사이 서민들의 필수품인 가전제품은 반도체 품귀라는 명목하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닙니다. 거대 자본이 설계한 의도적인 공급 부족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비싼 기기값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소프트웨어 통행료까지 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생성형 AI 구독 시장의 성장세를 보십시오. 작년 상반기 결제액 35억 원에서 하반기 4,485억 원으로 불과 반년 만에 130배가 넘는 기적같은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챗GPT가 시장의 71.5%를 장악하며 안방을 차지했고 제미나이와 클로드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구독료 수입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이 AI 구독료는 이제 현대인의 필수 지출이 되었습니다. 코딩을 위해 클로드를 구독하고 업무 효율을 위해 챗GPT 플러스를 결제하며 우리는 스스로 AI의 유료 노예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기기값은 반도체 때문에 오르고 기능 사용을 위해서는 매달 수만 원의 구독료를 내야 하는 이중 착취 구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AI 대중화의 어두운 이면입니다. 이 혼돈을 틈타 세계 최고의 선동가 일론 머스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200조 원이라는 상상 초월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겉으로는 인류를 위한 오픈소스라는 대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속내는 테슬라의 AI 독립을 위한 철저한 계산입니다. 머스크는 이미 자체 AI 칩인 AIO와 AI6을 설계하며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로 삼성전자를 선택했습니다.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생산될 테슬라의 AI 칩은 삼성에게는 23조 원 규모의 기회이지만 동시에 거대 빅테크들의 전쟁 한복판에 강제로 끌려 들어가는 위험한 도박이기도 합니다. 머스크의 소송 결과에 따라 그리고 삼성의 수율에 따라 전 세계 AI 패권의 지도가 다시 그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전략보다 더 잔혹한 것은 정치의 논리입니다.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제 노골적으로 한국을 압박합니다.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너희 반도체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역 협상이 아닙니다. 국가 차원의 갈취이자 인질극입니다. 대만은 이미 백기를 들고 신규 투자를 약속하며 관세 면제권을 얻어냈습니다. 이제 화살은 우리에게 향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국이 아닌 미국 텍사스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 것은 그들이 원해서가 아닙니다. 미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인지를 살리기 위해 지불하는 몸값에 가깝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수출길이 막혀 고사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K-반도체가 직면한 가장 냉혹한 현실입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은 보통 정부를 믿고 따르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고 당국이 구두 개입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어도 영리한 개인 투자자들, 즉 서학개미들은 오히려 이를 비웃듯 미국 주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0억 달러가 넘는 돈이 단숨에 빠져나갔습니다. 과거 환율이 오르면 투자를 멈췄던 것과 달리 이제 개미들은 환율 상승을 수익의 기회로 즐기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고는 시장에서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공연불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은 환손실을 두려워하며 국채를 5조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고 원화 가치는 끝을 모른 채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바닥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데도 우리는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식시장은 기이한 화랑을 보입니다. 코스피는 10일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꿈의 3,000포인트를 향해 질주하고 있고 시가총액은 2,4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 축제를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기관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사이 수많은 기업은 유상증자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 주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혹은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새 주식을 찍어내고 그 부담을 기존 주주들에게 떠넘깁니다. 겉으로는 주가가 오르는 것 같지만 내 주식의 가치는 야금야금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증시가 하루 거래액 840조 원이라는 관계 어린 기록을 세우며 폭등하는 지금, 이 흐름이 건전한 도약인지 아니면 거대한 거품의 마지막 발악인지 우리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권력이 되었고 정치는 경제를 집어삼켰으며 AI는 우리의 지갑을 매달 합법적으로 털어갑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 같은 날 열리는 이례적인 상황, 현대차가 테슬라의 인재를 영입하며 필사적으로 미래차를 준비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말해주는 단 하나의 진실은 지금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노트북 가격이 올랐다고 불평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거대한 공급망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으시겠습니까? 다보스 포럼에서 터져나올 트럼프의 입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기업의 증권 신고서를 꼼꼼히 뜯어보십시오. 아는 것이 곧 자산인 시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벼락거지와 벼락부자를 가를 것입니다.